지금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지, 아니면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면은 다시 고향 베트남을 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지 어때요? 22, 23, 24 제가 이제 개조 근로자를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게 벌써 이제 3년이에요. 올해 네. 이제 올해가 4년 차인데 재입국률을 보면 돼요. 재입국률 가서 몇 프로가 이제 들어오느냐.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대충 보면 한 7, 80%는 다시 오고 싶어는 해요.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개조가 최대 8개월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8개월 일하고 베트남에 가서 한 4개월 또 가족들과 지내다가 또 와서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좋은데,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영주권을 갖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뭐 법적인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죠. 벽이 좀 높죠.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현재로서는. 그래서 뭐 돈 벌어서 거기에서 이제 가게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,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땅을 좀 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, 뭐 이제 그렇게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나갔다가 재입국률이라고 말씀하신 어느 정도 돼요? 근데 오고 싶어하는 사람 한 7, 80%인데 실질적으로 재입국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20% 정도 20%. 같아요. 왜냐면은 오고 싶은데 안 그렇죠.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니까. 그리고 또 이제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다른 데로도 가고 싶은 거죠. 왜냐면은 사람 똑같은 거 아니에요. 편하고 쉬운 일 하고 싶겠지. 돈 많이 벌고. 그게 어디 있겠어요.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다시 베트남에 가서도 뭐 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는 건가? 도움이 되죠. 왜냐면 물론 이제 베트남에서도 수익이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, 베트남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뭐 7, 80년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. 그걸 그렇게 사는 지역도 있고 뭐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베트남이 6% 성장률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6%.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전화가 와요. 상담 올 때 급여가 얼마입니까? 최저임금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준다 무슨 이런 얘기를 못하고, 최저임금인데 뭐 숙소 제공하고 뭐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170, 80만 원 정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 나 거기서 나도 뭐 음식 사 먹고 나도 뭐하고 해야 되니까, 그러면은 한 2, 30만 원에서 그럼 나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? 그렇지. 이렇게 하면 저 안 가요.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소득이 적은 분들은 여기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250, 280, 300까지도 받는 사람, 이제 그만큼 고생이 많이 하겠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욕심 계획이 있더라고. 물어보면 나는 한 3년만 부부가 둘이 와가지고 3년 동안만 열심히 하고 나 베트남에 가서 뭐 건물 하나 짓겠다, 뭐 땅을 사겠다, 이런 계획이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좋은 거죠, 그 부분에서는.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6%면은 엄청나죠. 그러니까 뭐 해마다 다르겠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, 어르신들의 생각은 옛날에 한국 딱 거기에 정해져 있고 베트남 계속 변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힘들어하죠. 그래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모든 외국인들이지만 그래도 좀 젊은 층이 많죠. 한 30대, 40대. 그렇죠. 젊죠. 젊고 이 나이로 와서 이제 오래 있거나 뭐 이제 불법적으로 한 사람들 오면은 뭐 이제 50대들도 있죠. 네. 근데 초기에 들어올 때는 다 30대, 40대. 젊은 사람들이 오죠. 20대도 많이 와요. 젊은 사람들. 어쨌든 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뭐 베트남하고 또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르면은 뭐 교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. 그렇죠. 그게 우리나라가 70년대인가요? 베트남에 월남 파병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60년대 말에 갔었죠. 60 우리가 7년부터 갔나요? 그래갖고 72년, 3년? 베트남들이 그거에 대한 기억은?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. 제가 이제 북쪽 이제 하노이 쪽에 있었으니까. 근데 이제 그 일어난 건 이제 남쪽에 이제 많이 일어났었고, 근데 이제 남쪽 그쪽 지역은 제가 잘 몰라요. 이제 듣기만 해서 아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하노이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. 이제 얘네들이 20대 초반이고 19살, 20살 막 이런 애들이니까 한국이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너희들은 이제
현 너희들의 생각, 음.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, 뭐 한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냐, 나쁘게 생각하냐, 한국에 어떻게 변해야 되냐, 뭐 어떻게 하냐, 이런 거 좀 하냐, 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했더니 일단 자기네들은 부모 세대 오래전 일이라 일단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거야.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.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반한 감정이라든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다. 그렇게까지는 없고,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.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학살이 있었다,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지역에서는 뭐 자장가 노래가 이제 그 한국을 갖다 그렇게 증오하는 뭐 그렇게까지 나오긴 한다고는 하는데, 전쟁에서 뭐 아름다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. 그 지역이 또 그렇게 하겠던데, 어찌됐든 젊은이들의 생각은 한국,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마음 기분 나쁜 거예요. 베트남은 미국을 이긴 나라다. 한국 니네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용돈 돈 받고 나와서 싸운 거지, 우리가 니네들하고 싸운 거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미국을 이긴 나라다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. 아유 세요. 네. 자기네들은 미국하고 싸웠다고 그러지 한국하고 전쟁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. 근데 이제 뭐 서로 또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,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관계가 회복됐고, 우리는 아직까지 한일전이잖아요. 우리는. 근데 그 정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도 뭐 미국에 대한 좀 그런 감정들은 있는 건가? 베트남 사람? 미국에 대한 없어요. 그것도 없어요. 왜냐면 자기는 이겼으니까. 이겼으니까. 쿨해요. 그렇게 하고. 네, 어쨌든 그렇군요. 하여튼 베트남 우리가 한참 더 뜨겁게 일었던 게 축구잖아요. 박항서. 그렇죠. 상당히 뜨거웠죠.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. 제가 거기 진출해서 한참 있을 때, 그때 저 뭐죠, 동아시아컵이었나 뭐 스즈키컵이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. 그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지고 막 머리에 띠 매고 막 깃발 만들고 가서 운동장 가서 막 축구 보면서 응원하고 그랬었어요.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, 하여튼 박항서 신드롬이 있었잖아요. 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배운 거예요. 우리도 박항서 같은 감독이 있었죠. 우리나라에도. 히딩크가 있었잖아요. 히딩크 하나로 우리가 또 하나가 됐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박항서 하나로 한국 사람이 이제 위상이 올라가는, 굉장히 좋았었어요. 이게. 이게 박항서의 그 정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, 가게마다 이런 상품도 내놨었어요. 박항서 이름 똑같은 사람은 공짜. 박씨라 덕박이 좋겠네. 그래서 이름이 두 자 같으면은 뭐 20% 30% 할인. 박씨인데 한 잔은 안 되냐, 한 잔은 안 돼.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 하나, 베트남 보면서 제가 항상 부러운 게 딱 하나인데, 이건 제 생각이에요. 베트남도 남북이 전쟁을 했었잖아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통일했는데, 내전이죠, 내전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, 그래도 지도자 한 명은 호치민 아니에요, 호치민. 네. 호 아저씨, 이 사람 하나로 다 중심으로 뭉쳐요. 영웅이구나. 영웅. 그러니까 이제 호 아저씨로 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는데,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하나로 뭉치는데, 한국은 이 부분은 참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참 요건 너무 멋있다. 호 아저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, 어찌됐든. 어쨌든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베트남인들도 많이 늘어났고, 또 베트남에 또 뭐 관광이든 뭐 교육이든 뭐 사업차 가는 분들 많이 있는데,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,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너무 믿지 마라. 너무 믿지 마라. 이제 이게 뭐냐면, 우리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,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유학생 있어요. 유학생. 걔가 제가 참 성실해. 공부도 잘하고 참 잘해. 그래서 너는 진짜 한국에 가서 열심히 잘하고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로 코칭을 해주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안내해주고 도와주고, 먼 일 있을 때마다 뭐 도움 요청하면 나서서 도와주고, 뭐 나머지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만, 그럼 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도우면, 뭐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하잖아요.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. 그럼 어디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거지를 옮기든지 할 때 우리는 저 인사를 하잖아요. 네, 선생님 뭐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. 아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계좌로 들어가서 돈을 벌었으면은 벌든 안 했든 어찌됐든 들어가면, 아유 저
이번에 어제서 언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네. 말이라도 뭐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제가 뭐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. 이런 이제 인사 같은 게 하잖아요.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운한 거죠.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돈이 오가고 사업 파트너로서 했을 때 잘못됐을 때 경우는 이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정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이 잘 안 되면은 서운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정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정으로 가서 정으로 끝내고 비즈니스면은 절대적으로 비즈니스로 가고 우리 고용주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예.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. 일도 열심히 해, 잘해. 그러면은 아우 일 잘하니까 이쁘니까 한 돈 10,000원 더 줘. 그냥 일당을 돈 10,000원 더 줘. 그러면은 아 고맙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얘네들 오늘은 줬는데 아니 어제는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줘? 여러 거. 아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얘기하자면은 좀 그러니까 촌스럽기도 하고. 예? 좀 베트남 사람들을 할 때는 약간 좀 냉정하다, 네, 냉정하게 해야 돼. 냉철하게 네. 예, 좀 할 필요는 있겠다. 이걸 네, 너무 네, 우리의 그렇게 해야 돼요. 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.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 그게 참 익숙해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. 우리 입장에서 보면.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또 그게.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거지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베트남의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창덕 본부장님하고 베트남과 관련돼서 요즘 최근 언론에도 좀 많이 또 비치고 그래서 뭐 이해 차원에서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우 별 말씀을요. 앞으로도 베트남 얘기 많이 연구 좀 해주셔가지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얘기한 거에 따라서 이제 듣기에 따라서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공부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좋았습니다. 저는 베트남 좋아요. 네.